기후변화로부터 나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는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입니다. 기후변화로 궤변하는 경제산업 구조 속에서 우리들의 가족도 지키고 재산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변화 외길 인생 20년 김재석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그린피스 팟캐스트가 2019년 6월 14일 부자 아빠 살아남는 아빠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어요. 저와 지석쌤 그리고 윤탁쌤 3명이서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번씩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뵀는데요. 지석쌤께서 새로운 곳에서 기후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결정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는 지석쌤의 고별방송으로 편성했는데요. 1부 전기차와 배터리 수소차, 2부 기후위기와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니까 끝까지 청취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떠나게 되었고요.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의 그 개인 수입에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데 그 수입 대비 만약에 임팩트를 못 내면 과감하게 나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근데 저는 기업에 가서 일하게 됐고요. 지석쌤과의 마지막 방송을 예감해 주셨는지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먼저 마스터인네님께서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맥주의 예감님께서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잘 들었어요. 진행자분들 목소리가 좋네요. 친환경 에너지 화이팅!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윤탁쌤이랑 같이 할 때는 이렇게 목소리 좋다 이런 얘기 없었거든요. 그래서 빠지니까 이런 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저와 지석쌤의 목소리인가요? 참고로 제가 원래 노래를 할 때 완전 목소리가 달라진다는, 발음도 되게 좋아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진짜요? 제가 5년째 되면은 이제 노래 하려고 했는데 4년을 못 채우고 나가는 바람에. 한번 해주세요. 아쉽지만. 안 돼. 지금. 네, 그리고 생인님께서도 팟빵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석쌤 덕분에 그린피스를 알고 전기차를 좋아하게 됐어요. 아직 구입은 못했지만 비싼 차가, 전기차가 물에 잠기면 배터리 걱정이 요즘 비가 많이 와서요. 배터리 방수는 어떤지 알려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방수 문제 없습니다. 그게 간단 명료한 답변이네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터리 차를 만드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차는 물이 닿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만약에 감전이 돼 버리면 회사가 망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그대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실제로 사실은 자동차는 가솔린, 디젤 뭐 할 거 없이 다 불이 좀 나서 사람이 죽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그래서 불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전기차가 물에 빠졌는데 뭐 다 감전돼 죽었다 이런 얘기는 한 번도 못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잘 대비를 해놨고, 물에 이제 빠졌다가 건진 배터리를 다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돼라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으로 대비를 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참고로 우리 배터리 들어있는 노트북이나 핸드폰이 이제 물에 들어가도 별일 없잖아요. 이게 핸드폰이 맛이 가는 경우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사실 방수가 돼가지고 그렇지도 않고, 그래서 네네. 우리 회사 망하면 안 돼. 그래서 나 월급 계속 받아야 돼. 라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잘 해놨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전국 곳곳에 정말 폭우 피해가 너무 심해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 모쪼록 생인님 그리고 다른 청취자분들 모두 폭우 피해 없으셨길 바랍니다.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만나고 자원봉사가 재밌어졌다. 그린피스 자원봉사 함께하고 좋은 변화가 시작됐다. 플라스틱 제로 해양보호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는 환경보호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지구를 위한 긍정적인 일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검색창에 그린피스 자원봉사를 검색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세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특별 편성인 만큼 전기차 소식이 없습니다. 오늘은 일부 전기차와 배터리, 수소차를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전기차 소식은 없지만 전기차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한편으로 전기차 소식이 필요한가 싶을 정도로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꼭 필요한가. 그 고민을 해주셨죠. 왜냐면은 다 아는데요. 근데 이게 제가 2019년 1월부터 그린피스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네. 2018년 10월 정도에도 전 직장에 휴가를 내놓고 와가지고 내년 캠페인 계획하고만 했었단 말이에요. 저 기억나요. 어스방이었죠. 네, 제가 한 4년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일한 건데, 사실 그때만 해도 전기차가 과연 답인가, 뭐, 이렇게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저의 말빨이 먹혀서 전기차 캠페인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차는 이제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그냥 모두가 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시기였어요. 맞아요. 그때는 진짜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지금만큼 높지 않았던 때라서. 네,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정부 보조금을 뭐 2만 대인가? 이렇게 잡아놨는데 네. 사람들이 차를 안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고 싶어도 못 사는데. 그쵸. 근데 그때 어땠냐면 1,700만 원으로 줄였던 보조금을 네. 전기차가 안 팔리니까 1,900만 원 다시 올려가지고 와, 제가 그때 전기차 사신 분을 얼마 전에 만났거든요. 그래서 1,800만 원인가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1,900 받고 샀습니다.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시기였고 뭐 이런저런 헛소문도 많았고. 제가 얼마 전에 서울에너지공사 전기차 충전소에서 콘텐츠를 촬영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길 갔더니 급속 충전기 사용하러 오시는 택시기사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이오닉 5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 이게 원래는 기름값이 100만 원이 들어가던 게 지금은 아무리 급속 충전을 해도 3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름값도 그렇고 뭐 잔 진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번거로운 게 없어서 네. 좀 안타까운 거는 택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급속 충전 하시는 거 저도 몇 번 만나 뵀는데 전기차 충전은 각자 사는 곳에 아파트 이런데 나 뭐 단독주택 옆에 완속 충전기가 있어가지고 네.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만땅 충전돼 있는 게 좋은데 아직은 그게 조금 안 돼 있는 곳에 사는 분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맞아요. 뭐 빌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뭐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네. 동의도 받아야 동의, 되고 예, 그쵸. 예. 안 그래도 주차장이 모자란데 그거는 그러니까 전용으로 안 하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웬만하면 뭐 서로 좀 비켜주고 그러면 되는데, 하여튼 핑계가 많아요, 지금. 핑계가 많은데, 뭐 하면은 할 수 있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인프라스트럭처 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나라 이런 도로도 그렇고, 뭐 인프라가 좀 너무 낡았다. 싹 고치자 하면서, 뭐 전기차 충전기도 조금 설치할까 하면서 한 6조인가? 뭐 6조 정도. 조금 설치할까? 6조? 되게 작은 부분이었어요, 전체 예산 중에서.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면은 아무튼 저는 지금도 만족하시지만 전기 택시 모시는 분들이 정말 사실 충전하면서 30분 정도 기다리고 이런 것도 조금 삶의 자유 시간을 좀 줄이니까 물론 그 시간에 뭐 운동도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디다 악플도 다실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것도 더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눈에 이제 보이기 때문에 할 일 했다. 우리 나연쌤도 우리 초반에 책자 만들었잖아요. 책자. 맞아요. 대리점에서 알려주지 않는 전기차 구매의 모든 것. 저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약간 반대했던 것 같은데 저자가 지석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열심히 써서 이거 전기차 괜찮다, 좋다. 그리고 뭐 그때가 이제 아이오닉 일렉트릭이라고 제가 첫 전기차 1,900만 원 받고 2,200만 원 주고 샀나? 예, 그래서 한 200km 좀 가는데 그거가 베스트셀러였을 때고 전기차 중에서는 그다음에 코나 일렉트릭이라고 이제 한 400km 가는 게 막 나왔을 때예요. 그리고 2019년에 말에 테슬라 모델 3도 출시했었고 그래서 200km 가는 전기차도 탈 수는 있지만 조금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한 400km 가주면은 정말 뭐 아주 장거리를 뭐 한 2, 3일 연속 다니는 거 아니면은 전혀 문제 없는 거라서 그게 나올 때쯤에 어떤 요런 물건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좀 책자를 내놨었고 정말 저도 초창기 대비해서 많이 달라진 모습과 그다음에 뭐 그거를 할 때 이제 북바살바 하실 청취자분들 중에서 가끔 전기차 샀다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종종 얘기했지만 전기차가 뭐 완전 완벽하진 않지만 어차피 승용차나 뭐 택시든 우리가 한 4, 5인승 차를 어느 정도 쓰는 그런 문화가 유지가 된다면 전기차는 좀 빨리 더 만들어져야 되는 거라서 아무튼 뭐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그린피스에서 같이 그런 변화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어서 좋았고 시작할 때 대비 너무 달라진 모습에 좀
갑자기 눈물이 한 방울 날 것 같지만 그런 건 없네. 자, 그래서 그래서 아무튼 뭐 기분이가 괜찮습니다. 예. 네. 아까 그리고 배터리 방수 질문도 있었는데 전기차의 배터리는 어디까지 왔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의 겉에 뭐 철판이나 유리나 창문이나 뭐 트렁크 뭐 이런 거 등등은 물론 그것도 좀 다르게 하는 업체가 있긴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건 뭐 다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비싼 이유가 배터리가 비싸서 그런 거고, 네. 전기차가 멀리 못 가는 이유가 배터리 용량이죠. 예, 그 배터리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 이제 한계가 있어가지고 멀리 못 가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NCM 계열이라고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이렇게 요거 뭐 리튬은 뭐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요 NCM 뭐 내지는 뭐 NCA 망간 대신 알루미늄 뭐 넣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양극재로 쓰는 그런 그 배터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니켈하고 코발트는 기본으로 들어가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니켈 같은 경우도 아주 흔하지는 않고, 그 다음에 그걸 캐고 재련하는 과정에서 뭐 공해 당연히 나오고요. 그리고 코발트가 또 무엇보다도 하필이면 콩고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게 아동 노동을 좀 착취해서 캐는 경우가 인권 꽤 문제가 또 있었죠.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환경에는 도움이 되지만 뭐 아이들이 막 유해물질 만져가면서 막 그런 거는 사실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문제가 있는 거고. 근데 참고로 한 가지 여기서 좀 재밌는 거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 그 코발트가 그 배터리가 뭐 불이 나거나 이게 하지 않게 안정화시킨 역할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핸드폰 같은 거에는 코발트가 많이 들어가요. 핸드폰 배터리에는. 왜냐면 내 손에 들고 있거나 주머니에 들고 있다가 뭐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네네네. 예, 그래서 요거는 그 테슬라 CTO 하던 사람의 말이라서 정확하다고 좀 판단하는데, 그 아이폰 15개 정도에 들어가는 코발트를 모으면 테슬라 모델 3 배터리에 들어가는 만큼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이폰 15개가 자동차 한 대만큼의 네. 코발트를 사용한다. 코발트 양만 따지면. 예, 예. 그래가지고 저도 와 진짜 막 이랬는데, 진짜 많이 쓰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코발트가 그 양이 아주 많이 쓰진 않는데 핸드폰 배터리에는 많이 들어간대요. 예,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코발트가 논란이 되고, 그 LFP라는 배터리가 원래 있었어요. 네. 이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 그래서 그 F는 철이에요, 철. 그래서 아까 NCM 제가 NCA 그랬는데 이제 N하고 C가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이제 많이 안 썼던 게 배터리가 그 무게나 크기 대비 전기 저장 능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다른 용도는 모르겠지만 자동차는 좀 아니지 않나 했는데, 얘도 조금 발전을 해가지고 한 재작년인가 작년부터는 이 인산철 LFP 배터리가 테슬라 모델 3 기본형에 들어가고. 정말요? 네, 그리고 중국의 그 전기차 모델이 꽤 많은데 거기에서도 이제 그 기본형 모델에는 LFP를 넣고 롱레인지라고 해가지고 주행거리가 좀 긴 모델은 NCM이나 NCA를 넣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제 뭐 NCM, NCA하고 그 계열하고 그런 LFP로 나뉘나 했는데, 뭐 여기서 소개했었지만 한 2-3개월 전에 LFMP라고 리튬 인산 뭐 망간철 해가지고 망간을 또 넣어가지고 조금 더 에너지가 더 저장될 수 있게 하는 거를 개발을 지금 끝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 정도엔 차가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루머로는 앞으로는 롱레인지 모델에도 LFMP 배터리가 들어가서, 원래는 웬만한 정도 300km 정도 가는 거는 LFP로 되지만 그래도 사람들 한 400-500km 가고 싶어 하는데 그거는 NCM이나 NCA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얘기가 정설이었는데, 이제는 LFMP가 나와가지고 롱레인지지만 조금은 성능이 약간은 떨어지지만 쓸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에, 예, 그 아까 아동 노동 뭐 가령 학대랑 연결되어 있는 그 C가 빠지고 아직 생산량이 좀 부족한 니켈 같은 경우도 이제는 그냥 승용차나 SUV 정도에는 필요 없어지는 그런 변화가 약간 눈앞에 왔다. 코발트 같은 경우에도 이 제기됐던 문제가 조금은 해소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승용차나 SUV는 전기로 된 것 같고, 좀 이제 그 다음 지금 문제로 보는 게 트럭이죠. 대형 트럭이거든요. 네. 예. 근데 이 대형 트럭은 여전히 그 NCM이나 NCA 배터리가 필요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보면은 지금 승용차도 NCA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니켈과 코발트가 필요하고, 대형 트럭도 니켈과 코발트가 필요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트럭에 넣어서 배터리가 가야 되는데, 아니야, 승용차 쓸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원이 트럭으로 못 갈 수도 있는데, 저런 식으로 LFMP나 뭐 그런 인산 망간철 배터리 이런 거가 나와가지고, 아이 뭐 니켈 필요 없어요, 코발트 뭐 사실 비싸고,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줄어들면 이제 트럭용 배터리를 만드는데 여러 개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도 아주 그래도 참, 저는 이제 이런 거 볼 때마다 죽으라는 법은 없는 것인가. 그래도 요렇게 또 이게 되네. 왜냐면 전기차인 아이오닉 일렉트릭, 아이오닉 5 아니고요. 예, 요거가 한 200km 가는데 코발트가 꽤 들어간 배터리였어요, 이게. 예, 근데 뭐 벌써 한 4, 5년 만에 200km 정도는 뭐 그냥 껌으로 가는, 코발트 전혀 안 쓰고 니켈도 전혀 안 쓰는 배터리가 나와 있으니까. 진짜 개발이 빠른 것 같아요. 예, 이게 이제 굉장한 그런, 전기차가 뭐 한 대 한 4, 5만 불, 한 4천, 5천만 원 정도 하는데, 뭐 거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좀 좋아지면은 이제 그걸 통해서 그 돈을 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상용화가 되면서 거기서 번 돈이 다시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기술이 발전이 훨씬 빠르거든요. 네. 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오해가, 아직 부족하니까 상용화하지 말고 계속 연구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안 그래요. 계속 써야, 계속 팔려야, 이거 돈 되네? 돈 벌었는데? 이거 더 좋게 해가지고 더 팔아볼까? 이렇게 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예, 배터리가 지금 그 사이클을 타서 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수명 관련해가지고 이제 질문이 많잖아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그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1회 충전 거리 곱하기 한 1000 정도 하면 그거는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아주 뭐, 그러니까 극악의 충전 사이클 100% 간 다음에 0%까지 네. 다운시키고 뭐, 예, 이게 극악의, 예, 업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 네, 체력 네. 고갈이 한 20% 남으면은,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한 다음에 집에 가서 쉬어야지 빨리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통 한 20에서 80%로 충방전을 하는데, 그렇게 쓰면은 한 1500 사이클은 쓸 수 있어서, 그러면 400km 가는 차가 60만 킬로미터 정도 타도 전혀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걱정하지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왜 얘기 나왔냐면, 한 10년 전에 나온 전기차는 한 100km를 못 가요. 그러면은 100km 정도 가는 전기차는 1000사이클 하면 몇 킬로 갈 수 있죠? 10만? 그렇죠. 예. 근데 차가 10만 킬로밖에 못 타면 그건 좀 문제가 있거든요. 웬만한 차 한 30만 그쵸. 킬로 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문제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400km 가기 때문에 1000사이클로 곱해주면 40만 킬로, 실제로는 더 좀 쓰기 때문에 한 60만 킬로 타서 배터리 뭐 까지는 생각을 해도 교체가 된다. 어쩌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연구에서 전기차는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배터리를 새로 만들어서 교체를 하면 그때 뭐 CO2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그러니까 옛날 연구고요. 그 다음에 뭐 전기차가 싼 것 같지만 뭐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면 잘 모르고 하는 얘기다. 신경 안 써도 된다. 네. 또 하나 얘기하자면은, 원래 배터리 모듈이라고 해가지고, 배터리를 몇 개를 모아서 한번 패키징을 하고, 오레오 같은 거 사도 이제 종이 상자 안에 포장돼 있는 게 이제 두 묶음 정도 있잖아요.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제 예전에는 배터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번 소포장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배터리 팩에 넣고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대 포장 내지는 아무튼 뭐 그 무게도 더 나가고. 배터리에도 과대포장 문제가 있었구나. 뭐 약간 그랬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그게 필요했어요. 자신도 없고, 요렇게 해야 좀 안전하고 뭐 이래가지고. 근데 작년 정도부터 그러지 말고 그냥 뭐 배터리 자체가 그 자동차의 그 바디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중간 포장 필요 없다. 그래도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되면서, 이거를 셀 투 팩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셀 투 모듈 해서 모듈을 만들고 그 모듈을 팩에다 넣는 식으로 안 하고, 그냥 이제 한 방에 하나로 그냥 그런 거 생략하고 하는 건데,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생산비도 더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술이 작년 정도부터 상용화돼서 똑같은 양의 배터리로 더 멀리 갈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뭐 자원도 덜 쓰고 그러는데, 일거양득이네요, 진짜.
그렇죠. 예. 뭐 실제로는 거기다 추가적인 거 이제 공학적으로 보면은 생산 공정도 더 줄어들어서 더 빨리빨리 차를 만들 수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게 상용화가 됐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정말 한 4년 만에 예, 만들어진 변화예요. 예. 그리고 그 배터리 산업의 위상도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재밌는 게 원래 배터리가 뭐 휴대용 기기, 기껏해야 노트북 정도 네. 이런데 뭐 그런 셀 몇 개 들어가는 거였고 당연히 배터리 업체는 아니 뭐 이거 갖다 뭐해 뭐 좀 키워봤자 청소기 뭐 이런 거에만 넣는데 꼭 그래야 되나? 뭐 그냥 유선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산업이 좀 자랐어요. 이게 좀 자잘한 산업이었어요. 이게 네. 은근히. 근데 이게 갑자기 그 자동차에 쓰기 시작하니까 아까 제가 스케일이 달라지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 코발트 양만 따지면 그 아이폰 뭐 15개. 15개 정도에 들어가는 그 코발트로 전기차 한 대에 들어가는 양을 충당할 수 있지만 네. 실제 그 배터리 양으로 따지면은 뭐 스마트폰 잘해봤자 한 200g 정도 되거든요. 좀 무거운 게 한 250g 전체가. 근데 이놈의 전기차 배터리는 한 배터리 팽만 한 500kg 뭐 600kg 이래요. 네. 그러니까 배터리 양으로 따지면 스마트폰 한 1000개, 2000개 만들 정도의 배터리로 전기차 한 대 만들고 뭐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반에는 뭐 배터리 좀 많이 필요해요? 뭐 테슬라에서 뭐 1년에 3만 대? 뭐 그 정도는 뭐 만들어 볼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네. 이게 한 뭐 10만 대, 뭐 30만 대. 거기다가 현대에서도 손들고 우리도 한 10만 대 만들어야 되는데 막 이러니까 휴대용 기기 정도를 커버하기 위한 배터리 업체가 좀 힘을 내서 좀 만들다가 어느 순간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스케일을 완전히 빵 키워버린 거예요. 아, 이게 우리가 옛날에 하던 식으로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2014년도에 네.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그 전용 배터리 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들겠다 하면서 기가팩토리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공장이 전기차 50만 대에 필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이 완공이 되면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 번 이제 일론 머스크 미쳤다 사기꾼 뭐 말이 되냐 그 사람 맨날 그 얘기 듣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근데 이게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필요한 배터리를 다 만들고 있었는데 전기차 한 50만 대 만들 게 필요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전 세계 배터리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겠네? 약간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거의 한 500만 대 정도씩은 만들고 있거든요, 전기차를. 네. 근데 그게 커버가 되니까 사실 배터리 산업도 그때가 한 50만 대 규모에서 그 테슬라 그 공장 만들고서 한 100만 대로 커졌다가 이제 한 500만 대 이상이니까 뭐 그것 또한 몇 년 만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한 엄청나게 거고. 성장을 했네요, 진짜. 네, 그리고 그 LG의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에서 전체 5위가 됐나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LG화학이라는 회사에 약간 돈 못 버는 사업 아이템이었거든요. LG 네. 그 배터리가. 근데 저희도 한번 다룬 적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그 배터리만 딱 떼서도 한 5번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와, 그 위상이 이제 예전과 정말 많이 달라졌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 유럽과 미국발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들썩인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전기차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가 아니라 이거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 없으면은 뭐 아작 나는구나. 약간 그런 인식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좀 굉장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그 유럽연합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확정을 했어요. 올해 네. 6월에 했습니다. 올해 6월에. 이미 다 예견돼 있던 거라서 사실 업체들은 뭐 작년 뭐 말에 모터쇼에서 우리 앞으로 안 만들 거예요. 뭐 이런 거 다 했던 건데 이게 근데 휴대용 기기는 사실 지금 아이폰도 대만에서 조립을 하나? 뭐 중국에서 만드나 해가지고 전 세계에 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작은 기기는 특히 작고 비싼 기기는 그렇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뿌려도 문제가 없는데
전기차 배터리가 한 500kg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는 저기 운송할 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모로. 그래서 그걸 해외에서 만든 배터리를 가지고 대규모로 계속 이동한다라는 거는 사실 물류 비용도 그렇고 또 더 나가서는 아니 왜 그렇게 필요한 거를 왜 해외에 다 의존해야 돼? 그거 국내에서 만들어야지. 이런 식의 이제 기조가 생겨가지고.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팟캐스트에서 다른 그 뭐죠? 그린 뉴딜 한라인 거기서 그 소개한 것처럼 뭐 전기차 좋아. 뭐 이제 한 대 살 때마다 1,000만 원 뭐 무한정 지원. 그리고 중고차도 한 500만 원씩 지원. 뭐 이렇게 과감하게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대신에 말이야. 전기차 배터리 그 소재 우리랑 그 뭐 FTA 뭐 이런 거 그 무역 그런 조약 안 한 데서 만든 거는 그런 데서 만든 건 좀 그래. 그러니까 그거 비율이 뭐 이렇게 높으면 그건 못 주지. 그건 못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잘 생각해 봐.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네들 땅에 네. 공장을 짓고 배터리 소재도 뭐 이 나라 뭐 해외에서 가져왔어? 어디야? 우리랑 뭐 잘 지내는 나라네? 뭐 그럼 뭐 그 정도는 뭐 이런데 뭐야? 우리랑 좀 사이 안 좋은 데인데? 보조금 없이 팔아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럽은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아직. 그래서 유럽은 아니 뭐 중국에서 만들었건 그 안에서 뭐가 들어갔건 무슨 뭐 선인 공로할 거 아니면 우리 빨리 지금 저기 해야 되니까. 그리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배터리 생산을 전혀 안 해요. 네. 진짜요? 그게 그러니까 전기 전자 업종에서 조금 쓰는 정도였기 때문에 네. 뭐 LG 뭐 파나소닉 뭐 이런 데서 삼성 SDI 이런 데서 휴대폰 만드는 용으로 이렇게 하니까 뭐 휴대폰 만드는 용도에 뭐 유럽에서 노키아 있었지만 망했잖아요. 그래서 그쵸. 모토로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필요하면 갖다 좀 쓰고 뭐 근데 우리 망했어? 그럼 더 필요 없네? 뭐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요. 네, 뭐 저기 동아시아에서 만들어서 가져오면 되지 뭐 얼만데 뭐 휴대폰 하나에 상황이 달라졌네. 배터리 뭐 한 5만 원? 뭐 나중에 6만 원 돼도 뭐 돈 내면 되고 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야? 저게 있어야 차를 만들 수 있네? 뭐야? 저거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태양광 풍력 이런 거 전기 저장할 수 있네? 이래버리니까 네. 이거는 거의 그 군수산업의 뭐 위상 내지는 석유 확보 뭐 이런 수준의 자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좀 노골적으로 공장 빨리 실은 말고 뭐 약간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사실 미국 업체들도 좀 패닉이에요 지금. 미국 업체들도 우리 아직 준비 안 됐는데 현대 기아도 지금 아직 우리 공장 지금 계획만 지금 발표했는데 뭐 이러고 있어요. 전기차 공장. 그래서 좀 곤란한데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몰라 초반에 뭐 힘들어 그럼 빨리 해 그럼 뭐 약간 대신에 뭐 할 때 지원할게 약간 이런 거라면 네. 이제 유럽은 뭐 일단은 가져와 봐요. 뭐 우리 지금 빨리 온실가스 줄여야 되니까 뭐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근데 전기차나 배터리를 국내에서 만들어서 해외에 대량으로 파는 거는 사실 과거에도 조금 한계가 있었고요. 현지 공장 다 지은 이유가 뭐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게 좀 더 압박이 좀 강해졌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런저런 뭐 호소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 배터리는 잘 만드니까. 그쵸. 그래서 그 기조에 맞게 뭐 공장 거기다 짓고 뭐 우리나라 사람도 일하지만은 해외 그쪽에 현지 사람도 일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벌어든 돈으로 세금 잘 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인 것만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또 제약이 걸리는 현지 생산 배터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배터리의 중요성이 거의 뭐 식량 뭐 내지는 석유 확보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네, 배터리 이야기도 자세하게 나눠봤는데 또 전기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수소차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소차 지겹지만 한번 정리해봐야죠. 짧고 굵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네. 전기차가 작년에 한 500만 대 정도 팔렸나? 네. 그래요, 전 세계에. 뭐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 테슬라만 해도 작년에 93만 대 팔았는데 올해 예상이 한 140만 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수소차 시장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1만 대 정도예요. 전 세계에. 작고 귀엽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거의 손가락으로 세면은 빨리 하면 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러다 보면은 뭐 한 1시간에 다 셀 수 있는 1시간도 안 걸릴걸? 그래서 근데 그 수준으로 유지가 안 바뀐 지 벌써 한 3년째 정도 됐고요. 현대차가 압도적으로 1위예요, 판매량에서. 네. 그런데 또 우리나라에서 판매량이 압도적으로 또 1위인데 수소차 한 대당 3천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줘서 파는 게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는 수소차는 이제 에너지 효율도 너무 안 좋고 수소 만들기 너무 어렵고 네. 에너지 효율이 나쁘다 보니까 그 같은 양의 에너지로 전기차 충전하면 훨씬 더 멀리 가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예, 그 수소 인프라 만들기 힘들어요. 맞아요. 충전소 하나 만드는데 30억 정도 들고 충전비도 더 비싸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수소차가 뭐냐면 전기차가 현실적이지 않았던 시기, 배터리가 한 10배 비쌌던 시기에 유망주였는데 네. 지금은 아니거든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수소는 발전이 거의 없는데 배터리는 10배 싸지고 뭐 2배 좋아지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저희가 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해외에서는 이 대형 트럭도 수소가 아니라 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한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니콜라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니콜라. 수소 트럭 만든다 우리. 그래서 하나에서 또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막 신의 한수 막 대박 기사 좀 나왔었죠. 많이 나왔었죠. 주식이 엄청나게 올랐었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지금 어떠냐? 일단 주식은 대폭락했습니다. 가장 비쌀 때 대비 한 15분의 1 정도로 빠졌고요. 20분의 1, 15분의 1 정도 그 정도고. 네. 그때 한참 떠들었던 CEO는 사기죄로 지금 조사받고 있고요. 네, 진짜요. 네. 아, 이거 너무 네. 처음 듣는 소식인데? 예, 조사받고 있어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건 거의 이제 결정된 것 같다라는 게 뭐 많은 사람들 전망이고 뭐 아직 결정은 안 났지만 조사받고 있고 그래서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니콜라가 최근에 트럭을 납품했는데 예, 수소 트럭이 아니라 전기 트럭을 납품했습니다. 아, 네, 뭐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근데 전기 트럭이었고 네. 지난번인가도 소개했지만은 뭐 트럭계 강자인 볼보 같은 경우 지금 이미 전기차 그 홈페이지에서 열심히 팔고 있고요. 더 나가서는 이제 캘리포니아 쪽에 이제 거기가 제일 규제가 세요. 그러니까 네. 대형 트럭용 전기 충전기 그 인프라 깔고 있고 거기다가 제가 이것 좀 아쉬워요. 제가 이제 방송 때 이거 한번 얘기하고 싶었는데 테슬라에서 전기 트럭 만든다고 한 게 사실은 제가 대사관 다니던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오래됐네요. 예, 그 발표는 일찍 했어요. 그때 이제 그 시제품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게 며칠 전에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하면서 그 세부 사양이 나왔는데 네. 주행거리 800km. 그리고 70% 충전하는데 30분. 그래서 출시 임박입니다. 출시 임박. 올해 출시 시작한다는 것 같아요. 그쵸. 사양까지 다 공개가 됐으면. 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수소차에 대한 그러니까 수소가 이제 마지막 보루랄까? 그래도 대형 트럭에서는 배터리가 너무 무거우니까 네. 이렇게 많은 배터리를 싣고 그렇게 무거운 트럭이 또 화물까지 실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수소차 진영의 마지막 수소도 필요해 였는데 예, 올해 말에 그 테슬라 세미라는 트럭인데 그게 나와버리면 거기서 이제 수소 논란은 바퀴 달린 운송수단에서는 끝나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수소차를 놓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저기 아시는 분 모르겠는데 미련 때문에 뭐 난. 쌤 노래 해주시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였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이미 하겠다고 한 다음에 계속 하고 있어가지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많고요. 네. 제가 또 하나 들은 얘기가 선배 국장이 하던 거를 후배 뭐 과장이 이제 승진해가지고 그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것 같아요. 공무원 사회에서. 거기다가 저는 뭐 냉철하지 못한 CEO의 판단도 작용한 것 같고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을 너무 믿은 뭐 내지는 어떤 인간적인 미련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사실 얘랑 나랑 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너무 오래 사귀었고 주변에 다
나 얘랑 알고 사귄다고 알고 있고. 있고, 예, 그리고, 뭐 헤어져도 또 자꾸 뭐 또 생각날 것 같고, 조금, 만나면 짜증나고 막, 근데, 그리고 또 막. 애증인가? 미련인가? 전 미련이라고 합니다, 미련. 거의. 근데 이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런 미련이라는 단어가 생각해보면은 참 미련하다. 같은 말인가? 아무튼, 그래서,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영국 기후변화위원회도 네. 대형차에서는 수소 트럭이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열어놨어요, 가능성을. 저도 이제 테슬라 셈이라는 트럭이 나와서 진짜 미친 듯한 경제성, 미친 듯한 수명, 뭐 미친 듯한 장점들을 보여줘야 이제 논쟁이 끝나겠죠. 네, 그렇죠. 현대도 몇 대 운영하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래서 세미가 나오면, 테슬라 세미가 나와서 운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때는 정말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 전에는 저도 뭐 여지는 약간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니콜라가 지금 전기 트럭 만들고 있다는 거, 볼보가 전기 트럭 팔고 있다는 거, 테슬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회사가 테슬라 세미 트럭을 출시를 하기로 했다라는 거, 올해 안에. 그래서 네. 이 대형 트럭에서의 전기 수소 논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곧 끝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네요. 네, 뭐 전기차와 배터리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이 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이게 이제 지금 많은 시선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결국은 광산을 빨리 더 확보해야 된다. 네. 아까 제가 이 배터리 시장과 배터리 관련한 소재 시장이, 그러니까 노트북, 핸드폰, 그거에 맞는 스케일로 이게 만들어지다가 최근에 이제 확장하기 시작했는데, 네. 지금 전기차 500만 대 정도 팔리나 그러는데, 1년에. 이제 전 세계 팔리는 차가 한 8천만 대 정도 돼요, 요새. 네. 전성기 때는 거의 한 1억 대 팔렸고, 그러면은, 전기차 100%를 가려고 하면 지금보다 차가 좀 안 팔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도 한 6천만 대? 1년에? 아니면 더 좀 희망적으로, 차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5천만 대라고 해도 지금 500만 대를 만드는 규모니까 한 10배가 커져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캠페인 목표도 2035년 내지는 유럽 2028년 전기차 100%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5, 6년? 7, 8년 안에 한 서너 배는 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지만 10배. 이렇게. 거기다가 배터리가 또 이제 차에만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 태양광 풍력 전기 저장에도 필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이, 굉장히 최대한 빨리 필요하거든요, 이게. 네. 그래서 사실 지금도 호주에서 거기가 이제 자원이 찾은 곳이 있는데, 정상적인 절차, 그러니까 기존 절차대로 해서 그 광산을 개발하려면 한 5, 6년 걸린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사실 그걸 찾는 그런 인력과 그 광산을 늘리는 그런 산업도, 석탄, 석유 캐는 산업은 꽤 큰데, 이런 식의 토류? 이런 거 찾는 기술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소재 확보, 그게 정말 중요해진 게, 왜냐면 사회적으로 다 합의했어. 오케이, 전기차로 가자. 대신에 우리는 차는 포기 못해. 많이 만들어줘. 이랬는데, 이게 소재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그쵸.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가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동차 몸통, 바디 이런 거 차체 만드는 건 이미 다 있잖아요, 지금. 네.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소재가 없으면 LG 엔솔 파나소닉 다 덤벼봤자 못 만들어요.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그 약간의 지금 충돌이 있어요. 광산 회사들은 이거 빨리 필요하다면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빨리빨리 좀 뭘 줄여주던가, 아니면 그 점검하는 거를 더 빨리 해주던가.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공무원들도 그런 거 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매뉴얼상에는 분명히 1년 동안 그냥 모니터링하고 좀 파다가 다시 또 한 2년 동안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좀 조율을 그렇죠. 해나갈 필요가 있군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하면 또 어떤 분들은 그러면 배터리 말고 딴 거 방법 없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안을 찾다가 이거는
된다라고 찾은 게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필요해요. 무조건 이거 필요하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런저런 걸 좀 내려놓고 하면은 좀 줄어들 수 있지만 필요량이 그래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튼 이게 아마 환경 쪽에 있는 뭐 저 포함해서 이제 고민되는 지점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은 조금 사회적으로 상황이 너무 심각하니 최대한 관리를 하되 그래도 예전 같은 절차로 진짜 광산 개발하는 5, 6년 걸리는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좀 풀어줄 필요가 있을 거고 이게 안 되면 사실은 그냥 한마디로 땡이에요. 정책, 뭐 목표, 뭐 다 해도 배터리 소재가 없는데 어떡할 거야? 생각보다 진짜 중요한 지점이네요. 네,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옮기는 기업이 광산업은 아니지만 저 한 5년 후에 호주 광산 앞에서 이 공무원들 각성해라, 뭐 빨리 여기 개발해라 이러면서 티켓 시위를 하고 있지도 않을까. 네. 왜냐면 이거가 정말 뭐랄까 우리의 진도를 인류 최악의 버틀넥이 될 수 있어서 그렇고 이제 그 부분 근데 뭐 보면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런 거 개발하고 많이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그런데 막 파고 뭐 이런 기업들이 환경의 적인데 지금은 좀 굉장히 필요한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거 그런 게 있고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은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끝까지 광산을 개발해야 되느냐? 그건 안 되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쓸 정도 양을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사실은 광산사들이 많이 망할 거예요. 왜냐면은 이 배터리가 굉장히 재활용이 잘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물론 로스가 있어가지고 약간씩은 보충이 필요하지만 이렇게 크게 확장해서 빨리 했다가 그 다음에 확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광산업이라는 게 있었어? 저기 좀 남아있네?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러면 차근차근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다. 변화가 빠르게 또 와야 되는 거니까. 예,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절반 줄여야 되고, 그 남은 기간에 절반 줄여야 되는데, 사실은 더 빨리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이 부분은, 정말 듣는 분들, 나는 환경 너무 사랑하는데 광산 너무 싫어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상황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약간 희망적인 부분을 제가 마무리로 말씀드리자면, 네. 만약에 내가 아무 때고, 나 요번 주면은 좀 차박 캠핑 가고 싶으니까 SUV를 한번 좀 써볼까? 해가지고 예약 걸고, 예약한 시간에 딱 나가면은 내 앞으로 차가 스르륵 오고, 카시어링. 근데 이제 무인 카쉐어링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슬라에서 얘기하는 게 그 무인 자율주행을 해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차를 공유할 때 있어서 어디 갖다 놔야 되고 누가 가지러 가야 되고 이게 있으면은 너무 좀 번거롭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냥 내가 딱 오라고 하면 그냥 그 주변에서 제일 가까운 애가 그냥 쓱 오고 반납도 그냥 나 짐 내린 다음에 띡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고 편한 것도 편한 거지만은 비용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동차 대수 자체도 줄어들게 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게 그래서 아닐까요? 8월 21일인가에 그 뭐 자율주행 그 최신 버전이 나왔는데 테스트한 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뭐 웬만한 건 이제 거의 지가 알아서 가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이게 완성이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아까 제가 이제 지금 한 8천만 대를 만들어야 된다 1년에. 네. 근데 그게 우리가 많이 좀 이런저런 이유로 좀 덜 타자 이러면 6천만 대라고 했었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자율주행이 돼서 공유가 돼가지고 뭐 내가 경차 필요하면 경차 부르고 오늘 가족 행사여가지고 뭐 봉고차 같은 거 부르면 부를 수 있고 그건 내가 소유하고 뭐 하는 것보다 훨씬 싸다. 네. 그러면 정말 차 안 살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년에 한 2천만 대, 3천만 대만 만들어서 쫙 깔아버리면 그 이후로는 사실은 그냥 그 정도 차만 만들어서 이게 보충해주면 되는 식으로 되면 사실 이렇게 그 광산이 그렇게까지 안 커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한다는 회사들이 뭐 테슬라도 있고 몇 군데 더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자원 사용과 뭐 광산으로 인한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안 쓰고 뭐 덜 쓰는 삶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안 쓰면 제일 이상적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저도 차 거의 안 썼거든요. 있었지만 안 썼는데 네. 아이가 있고 뭐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자꾸 쓸 일이 생기게 되는 면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저도 뭐 일을 악물고 안 쓰면 안 쓸 수 있지만 그래서 네. 나도 잘 못하지만 남도 강요할 수 없는 그 인간 세상에서 그래도 어떤 그런 변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테슬라든 어디든 완전 자율주행 기술을 완성했다 그러면 그 약간 박수 치면서 약간 환경 승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다만 그렇게 해놓고 또 미친 듯이 차를 공급해가지고 차가 막 뭐 넘쳐나는 세상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차를 그 소유하고 그거 돈을 내고 보관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자율주행이라는 변수가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많이 해소해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일부 전기차와 배터리 수소차를 주제로 이야기해봤는데요. 그럼 방송 광고 듣고 오늘 소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위한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한 12명의 평범한 시민. 그 용기로 그린피스는 시작됐습니다. 그린피스는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같은 개인의 후원과 참여로만 푸른 지구와 미래를 지켜왔습니다. 그린피스가 독립적인 행동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신의 후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린피스의 독립성을 지켜주세요. 지석쌤 휴가 중에 고별 방송을 준비해 주셨어요. 한스쌤 연락하셨더라고요. 뭐 휴가 중인지 몰랐다. 그래가지고 되도 않는 그래서 저도 듣고서 이제 한번 4년 정도의 활동을 한번 정리해 볼 겸 PD 압박만 이 에피소드가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한스 PD님 감사합니다라고 남겨주세요. 네. 지석쌤 이렇게 휴가 중에도 청취자분들을 위해 애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지석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